안녕하세요. 반호박 11 치과 최재원입니다. 설측 교정이란 말은 이제 말부터 어렵죠. 뜻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혀설자를 써서 혀 쪽에, 치아 뒤쪽에 되겠죠. 뒤쪽에 장치를 붙여서 치아를 이동시켜서 교정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가장 큰 장점은 안 보이는 것이 되겠죠. 웃어도 장치가 보이지 않고 교정 치료의 거부감 중에 가장 큰 게 사실은 장치가 보이는 것인데 그런 거부감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기간은 밖으로 장치를 붙이는 순축 교정이든 안으로 붙이든 설측 교정이든 대동소이하다. 기간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어떤 케이스의 경우는 설측 교정이 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결론은 장치를 밖으로 붙여서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순축 교정 치료 방법이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겠고요. 나는 안으로 장치를 붙여서 교정 치료를 더 많이 하고 잘한다 하면 당연히 설측 교정 방법을 더 잘할 수 있겠죠. 밖으로 붙이나 안으로 붙이나 원리는 같거든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치과 교정 전문의가 이를 움직이냐 그 차이지 장치를 안으로 붙인다고 해서 급속 교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시술을 이를 싸고 있는 뼈에 가했을 때 안쪽으로 장치가 붙어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장치를 밖으로 붙일까 안으로 붙일까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교정치를 하는 동안 장치가 보이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분은 당연히 장치를 밖으로 붙여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장치가 밖에 있는 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치를 안으로 붙이는 설측 교정을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위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교정 치료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종료한 경우에 치아가 조금 나와 보여요. 근데 이거를 조금 놓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다시 교정을 하시러 오시는 분이 많지만 순측 교정을 하게 되면 또 이 입술의 위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0점 몇 미리 입술 위치도 난 너무 중요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설측 교정 치료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래턱이 좀 약하거나 좀 뒤로 가 있는 분들은 옆에서 보시면 윗입술이 훨씬 많이 나와 보이고 아랫입술은 많이 들어가 보여요. 안 그래도 윗입술이 나와서 교정 치료를 시작했는데 교정하는 동안에 더 외모가 개선이 되는 게 안 좋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장치를 안쪽에 붙여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측 교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경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턱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벌렸을 때 아프거나 통증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설측 교정은 장치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치과에 올 때마다 입을 아주 크게 벌려야 돼요. 그러면 턱관절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측 교정은 좀 피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치아가 아주 오밀조밀한 분이 계세요. 이게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장치를 붙일 치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장치를 붙이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설측 교정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초반에는 누구나 발음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당연한 건데 놀랍게도 우리가 적응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장치가 안에 혀 쪽에 붙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세요. 발음의 문제는 제가 동시통역 하시는 분도 해봤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발음 회복 속도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는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치를 붙여서 교정을 하는데 이게 최소 짧아도 1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이게 계속 스트레스입니다. 누굴 만나기도 힘들고 밖에 가서 뭘 먹을 때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위에 치아만 아니라도 안쪽에 장치를 붙이고 아래는 밖으로 장치를 붙이는 흔히 말하는 콤비 교정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만들어진 단어인데 원래 설측 교정이 정식적인 학회에서 통해지는 명칭이고요. 최소 그 정도라도 장치를 안 보이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전들이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예요. 설측 교정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장치가 밖에 있으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특히 아래 같은 경우는 혀가 크신 분은 하시면 아래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혀를 젖히고 안쪽에 장치를 붙여서 철사를 놓고 빼고 그 작업을 수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손발이 맞는 어시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게 되니까 설측 교정을 많이 하시는 병원을 가서 하시는 게 더 좋은 치료 결과와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환자분을 상담을 해보고 치료를 진행을 해보면 결국 만족도는 장치가 안 보이는 환자분에서 훨씬 높고요. 물론 치료비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고 치료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치를 안 보이게 하는 것이 환자분들 만족도 높아지고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도 만족도 높아지기 때문에 턱관절 아프시거나 치아가 아주 오물조밀한 경우가 아니면 설측 교정, 최소 콤비 교정으로 치료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설치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반호박 11치과 최재원이었습니다.